안녕하십니까. EJ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치편으로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에 대한 네 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그리고 이원 집정제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정부 형태의 네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우리 헌법은 미국의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도입하였고 몽테스키에의 권력 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2공화국에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시행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수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내각 책임제라고도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의원 내각제와 유사한 국무총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등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 등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의 구조는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다소 우월한 위치를 가지는 등의 독특한 권력 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여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이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갖게 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의 권력 집중적 정부 형태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4회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 정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몇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는 안에서부터 미국식 전부통령제로 변경하자는 의견,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에 잠재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대안으로 이원 집정제 정부 형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원 집정제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을 가지면서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원 집정제 정부 형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사실상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예계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을 평시에는 국무총리가 행사하되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행사하게 함으로써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 문제는 국가의 건강을 이루는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일치된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는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속에서 법률안 등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폭력 국회의 오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의 국회로 다시 탄생해야만 정치 선진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고 또다시 오명의 국회가 재연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 어떤 관점에서 이를 지켜봐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